안녕하세요. 아토리서치의 최규휘라고 합니다. 소개를 조금 특이하게 잡아주셨는데 일단은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저렇게 등록이 되어 있네요. 제가 준비했던 거는 오픈스택 기반의 AI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뭐 AI를 가지고서 클라우드를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 클라우드 인프라를 어떻게 써보겠다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고민사항을 같이 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경험을 조금 두 가지 정도 해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저희 아토리서치의 제품인 클라우드 N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AI를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가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지, 어떠한 사례들이 있었는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앞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들, 그다음에 어떤 거를 지금 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N이라고 하는 자사의 클라우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장표는 이제 회사에서 제공해 주시는 장표여 가지고서 가져왔는데 제가 모르는 것들도 좀 들어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서버 가상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가상화, 그 다음에 스토리지 가상화, 그리고 보안 가상화 이 네 가지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통합 관리해주는 솔루션이 저희 이제 클라우드 N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이제 가상화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을 하려는 게 목적이고요. 보안 적합성도 받았고 GS 인증 받았고 조달청에도 등록이 되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회사에서 욕은 안 먹겠죠? 자, 다음으로 해서 AI를 위한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자, 인프라를 하시는 입장에서 AI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 입장에서는 그냥 AI는 GPU를 이용해 가지고서 무언가를 학습하는 거다. 그래서 AI 학습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GPU. 요거를 가지고서 어떻게 가상화를 하느냐.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GPU를 가지고서 어떻게 가상화를 할지 두 가지 방법을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PCI 패스스루하고 또 하나는 VGPU입니다. 요거를 고민할 때가 5년 전이었던 2019년, 2020년 요때여 가지고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고민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MIG라고 해가지고서 새로운 기술도 나오곤 있습니다. 우선 제가 고민했었던 이제 PCI 패스스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스트 장비에 꽂혀 있는 물리적인 GPU를 이제 가상화해서 버추얼 머신들에게 이제 제공해주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엔비디아에 있는 V100 장비나 아니면은 T4 그리고 AMD의 RX 580 장비 이렇게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시스템으로 만들어 보고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VGPU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V100 장비랑 T4 장비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서버에 꽂혀 있는 물리적인 GPU를 가지고 가상화를 해서 나눈 다음에 이거를 각각의 이제 버추얼 머신들에게 나눠주는 이러한 구성으로 해가지고 방법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서 저희들한테 AI 학습을 하고 싶어 하시는 고객들을 찾아오시면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러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면은 대부분은 이제 처음에는 VGPU를 얘기하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적은 양의 GPU 카드를 가지고서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VGPU를 이제 선택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여기서 저희가 다른 카드를 하나 꺼내죠. 자, VGPU를 쓰시게 되면은 라이센스 비용을 내야 되는데 이 라이센스 비용이 접속자당 연평균 500에서 600불 정도 들어갑니다. 이 얘기를 꺼내는 순간에 전부 PCI 패스스루 쪽으로 가십니다. PCI 패스스루 쪽은 전혀 돈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저희는 이제 PCI 패스스루 쪽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고객들을 만나면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고객이 AI 교육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한번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AI 코딩이나 이런 교육을 위해서 클라우드 인프라를 만들어 가지고서
사용자별로 이제 독립적으로 AI를 코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학생들이 이제 AI 코딩을 해가지고서 주피터 허브라고 하는 AI 이제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서버 쪽으로 업로드를 해가지고서 이 업로드된 잡이 이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그 GPU를 이용해 가지고서 학습을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챌린지로 나왔던 부분이 개별 학생들이 이제 기존에는 노트북을 가져와 가지고서 이 주피터 허브용 학습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열심히 코딩을 해가지고 허브 쪽으로 올려가지고 처리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때 학습 데이터가 각 학생들한테 이제 배포가 되면 10명 기준으로 수업 시작하고서 10분 동안은 열심히 학습 데이터를 나눠주고 다운로드 받고 이런 데 소모가 됐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쓸데없이 학습 데이터에 시간이 많이 소모가 돼가지고 수업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그 학생들의 약간 불만이 나오다 보니까 교사들이 USB에다가 이 학습 데이터를 미리 담아가지고 나눠주는 불편함도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고객의 고민이 있었고, 저희 쪽에서도 뭐 네트워크 쪽이 부하가 안 되도록 최대한 방안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다가 이제 세프라고 하는 분산 스토리지 솔루션을 이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세프는 인스턴스의 데이터 HA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교육을 위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습 데이터 셋들은 전부 다 리드 온리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프의 디듀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은 동일한 이제 학습 데이터들을 담아가지고서 볼륨을 복제했을 때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각각의 볼륨의 학습을 위한 VM들에게 볼륨을 붙이게 되면은 더 빠르게 그 학생들이 데이터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이용해 가지고서 이제 학습용 AI 클라우드 제품을 저희가 이제 출시를 하고, 이거를 이제 첫 고객에게 딜리버리를 했을 때 첫 고객분들은 되게 좋아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강사분들이 쓸데없이 이제 USB를 안 만들어도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요거를 그 AI 교육하는 그 학원의 원장님이 그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여러 군데 이제 소문을 내주셔가지고 저희가 뭐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겠죠. 뭐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교 한 6군데 정도에다가 이 제품을 팔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 가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AI 교육을 위해서 쓰고 이런 용도로 이제 구축을 많이 했었고, 뭐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쓰시는데 크게 뭐 부담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피드백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조금 큰 케이스입니다. 어느 도시에 ITS 지능형 교통망 사업에서 CCTV 데이터를 이제 모아가지고서 이 CCTV를 학습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케이스였습니다. 뭐 이 CCTV 데이터가 하루에 이제 한 수백 기가 정도의 CCTV 데이터가 모이게 되고, 이거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모아가지고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저장 요구량이 한 10페타 정도 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량을 맞춰가지고서 저희 쪽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까 하다가 이제 대규모 이제 셀프 클러스터를 구축을 해가지고서 여기에 학습 데이터들을 언제든지 빨리 가져갈 수 있게끔 티어링 구조를 적용하는 것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티어링 구조를 통해서 매일 쌓여서 학습에 쓰이는 데이터들은 바로바로 가져갈 수 있게끔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을 대비해서 얼마 기간 동안 보존해야 되는 데이터들은 하위 티어로 보내가지고서 유지를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근데 이때 문제가 나는 부분이 그 학습 데이터 이동할 때 네트워크 밴드위스는 충분한데 셀프 자체의 I/O가 제한이 걸려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이게 원인이 결국 저희가 이제 티어링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이제 하위 티어 자체에서의 속도 저하가 나오면은 세프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향 평준화가 되기 때문에 느린 녀석을 기준으로 데이터 이동 속도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쪽에서 이제 고민했던 부분은 스토리지 가속을 이용해서
셀프에 들어가는 모든 디스크를 플래시, SSD로 바꾸려고 했었죠. 그래서 SSD를 바꾸려고 하는 구조를 이제 제한을 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더넷 SSD라고 해서 네트워크 쪽으로 이제 SSD를 붙여가지고 또 뭐 속도를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NVMe 오버 패브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NVMe 저장 장치들을 패브릭으로 붙여가지고서 조금 더 빠르게 데이터 접근을 할 수 있게끔, 요 세 가지 안을 들고서 이제 저희 고객에게 가져갔는데, 저희가 고려하지 못한 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엄청나게 비싸더군요. 원래 예산의 10배가 넘는 돈을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아예 고려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저희가 상상적으로 혹은 이제 제한적으로는 풀기는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풀지 못하고 그냥 느리게 학습 데이터 이동할 때는 그냥 셀프가 제한할 수 있는 I/O 최대 수준으로밖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죠. 이 두 가지 케이스 이후로 지금 이제 저희 쪽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LLM과 같은 이제 대규모 GPU 학습들의 병목이 앞으로는 네트워크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뭐 이건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그 GPU 패브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산 학습이 일어나게 되면은 올리듀스로 인해서 이제 네트워크의 부하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이 분산 학습 시 초기 데이터를 나눠준 과정에서 이제 엘리펀트 트래픽들이 나오게 돼서 네트워크 부하가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회사 자체적으로는 제품을 만드는 아이디어로서 쓰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저희도 이제 제품을 출시하려고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개인적으로 이제 AI 인프라를 위한 기술로서 관심을 갖고 있는 기술이 이제 울트라 이더넷 UE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아까 전에 이제 GPU 패브릭 쪽 가상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이제 엔비디아의 인피니밴드라고 하는 기술이 지금 시장을 전부 다 독점하고 있습니다. 인피니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400G, 800G급까지는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 울트라 이더넷이라는 이제 컨소시엄이 있는데, 이곳에서 얘기하는 인피니밴드의 문제점은 800G 이상급에서는 성능을 낼 수 있는 개런티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트라 이더넷에서는 1.6테라 이상의 밴드위스에서는 GPU 가속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울트라 이더넷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지금 관심을 갖고 여기에 구성 요소들을 지금 보면서 저희 제품에 녹여놓으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네, Q&A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네트워크 장애는 어떻게 보나요? 이런 질문이 하나 있네요. 네트워크 장애라는 부분이 지금 저희 사례에서 얘기하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앞으로의 그 GPU 그쪽 기술을 이제 개발하면서 네트워크 장애가 어떻게 나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지 추가적으로 좀 적어주시겠어요? 질문을 회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시 질문하는 거죠? 네네. 네. GPU 환경에서 말씀이신 거죠? GPU 대단위 학습 혹은 분산 학습에서 네트워크 장애라고 하면은 뭐 이제 링크의 페일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그 컨제스션 컨트롤 이쪽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인피니밴드에서 400G, 800G까지 속도를 최대한 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로스리스 기술이거든요. 이 기술을 이제 이더넷 쪽으로 끌고 와가지고 동일하게 어떻게 구현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 쪽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제 울트라 이더넷 혹은 이제 소닉 기반의 저희 회사 자사의 이제 네트워크 컨트롤러 그쪽 기술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또 올라왔네요. 앞으로 GPU가 더 대중화되면 정규교육 과정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정규교육 과정에 원활하게 사용할 정도로 여유 있게 쓰지는
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뭐 세계적으로도 좀 이제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큰 회사들이 테크놀로지 회사들이 이 GPU들을 막 사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GPU를 만지기 되게 어렵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뭐 블랙엘 쪽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H200 장비들, H200 장비들 이런 GPU들은 지금 현재 국내에서 구경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뭐 결론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거입니다.